오늘 걸을 거리는 에도시대의 나그네들이 걸었던 거리, 그리고 일본의 예술가들이 사랑했던 바다였다. 서브퀘스트 달성. 4일 전에 방문했던 호텔의 키를 가지고 나왔었다. 집주인과 연락하여 호텔 키를 우편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제야 보내는 이유는 그 사이 주말도 깨있었고 어제는 하루 종일 성지쓰개만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여기에 바로 우체국이 있어서 우편 배송을 한다. 우체국 직원의 추천을 받아 430엔짜리 라이트팩으로 보낸다. 좋아, 임무는 완료했다.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0시 20분, 오늘의 목적지는 시미즈구나. 이곳은 일본인들에게 정서적으로 꽤나 친숙한 장소이다. 일본 국민 애니메이션인 마루코의 9살에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오늘 목적지인 시미즈다. 2000년대에는 시미즈시였는데 시즈오카랑 붙이고 나누고 하다가 지금은 구라는 행정 단위로 정착되었다. 쾌청한 날씨다.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인도를 걷기에 더욱 좋다. 어제는 원시 수준의 자연 속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시골 청년이 도시 문명을 그리워하는 아이러니를 느끼게 되었다. 현대 세상에는 발달한 문명을 비판하고 순수한 자연을 그리워하는 주제를 가진 작품이 종종 있다. 나도 시골 청년으로 도시보다는 자연이 친숙하지만 뭐든 중간이 좋은 것 같다. 경계심을 풀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물론 이와 같이 자연에서는 그냥 바로 갈 길을 도시에서 뺑 돌아서 가는 경험은 즐겁지는 않다. 그리고 육로 위에서 후지산이 보였다. 지도를 보고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저것이 후지산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멀리서 봄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었다. 산에서 멀리 오긴 왔나 보다. 사실 육로 아래에서도 보였지만 도시의 건물들로 인해 잘 보이지 않았다. 좀 아쉬운 느낌이 들지만 나의 후지산과의 첫 대면은 이런 느낌으로 끝났다. 11시 30분 신후지역을 지났다. 일본의 역 이름을 보면 같은 지명에 신이 붙은 별도의 역을 많이 볼 수 있다. 신후지역이 존재한다면 후지역도 존재한다는 말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는 어떤 새로운 요소의 등장으로 새로운 철도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철도로는 새로운 요소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의 고속열차 신칸센이다. 기존 재래식 철도와 신칸센의 철도의 폭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편의를 위해 같은 지역구 내에 역을 하나 더 건설하는 경우에도 신이라는 접두사가 붙기도 한다. 후지강을 끼고 있는 신후지강교에 진입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긴 다리다. 큰 차가 지나면 다리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진다. 바로 아래에는 강이 흐르고 있다. 이곳의 강물은 빠른 물줄기를 타고 흘러 남쪽의 스루가만에 도달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태평양에 도착할 것이다. 그렇다. 이곳이 이 물들의 여정의 시작점이다. 뒤에 점점 작아지고 있는 후지산은 나를 배웅하고 있는 것만 같다. 이번 여정의 메인 컨텐츠라 생각했는데 아쉽게 끝나 조금 아쉽다. 걸으면서 후지산에 대한 생각을 해봤다. 그런데 후지산의 이름에 의아점이 있었다. 정확히는 한자명이 의아하다. 후지산은 한자로 부유할 부에 선비 사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카구야 공주가 불로불사의 약을 이 산에 떨어뜨려 후지산은 이름이 시작되었다. 아니 굴에 죽을 살을 사용하여 후지가 되었다. 하지만 성지로 여겨지는 이 산의 부정적인 단어의 한자 조합은 영 탐탁지 않아. 결국 좋은 의미의 한자인 부유할 부에 선비사로 한자토기가 정착되었다. 1km 정도 되는 긴 다리를 지나 일반 도로에 접어들었다. 햇빛이 따갑기에 양산을 쓰고 걷고 계속 걷는다. 신칸바라역에서 잠시 쉰다. 현재 시간은 오후 2시, 지금 온도는 36도이다. 수분 보충은 필수적이다. 휴식하면서 내가 걸어온 거리에 도카이도라는 이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에도 시대 때부터 도카이도는 현재 도쿄부터 교토를 잇는 옛 교통로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거리는 몇백 년 전에도 많은 여행자들이 밟아온 길이구나. 과정을 좀 보태서 말하자면 이곳은 시간을 초월한 길인 것이다. 유이 지역에 진입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이 본진 공원에 도착했다. 이곳 유이 본진 공원은 에도시대 때 도카이도에서 여정을 하는 고위 관직을 위한 특별 요관이었다. 메이지 천황도 이곳에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전해진다. 또한 공원 내에 도카이도 히로시게 미술관이 있다.
역사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여행지가 될 것이다. 더위에 지친 나는 유이 본진공원 옆 카페 히마와리에서 시원한 빙수 하나를 시키고 휴식을 취한다. 쌓였던 열을 식히고 다시 출발해본다. 17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또 하나의 과거를 만든다. 5시. 종이 울리는 순간에도 나는 역사에서 나그네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나그네의 발걸음을 추가한다. 현재 우이의 역사는 해산물 분야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지리적으로 바로 옆에 바다, 스루가만을 끼고 있어 해산물이 풍부하다. 그 중에서 벚꽃 색깔을 띤 새우인 사쿠라에비가 유명하다. 이곳은 사쿠라에비의 최대 어획지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사쿠라에비를 미눈지 곳곳에 새우 모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저녁은 사쿠라에비를 먹을 수밖에 없다. 오후 5시 25분 유이역에서 휴식을 취한다. 빙수를 먹었지만 나는 여전히 목이 마르다.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한다. 옆을 보니 바다 또한 시야에 잡힌다. 태평양과 이어지고 있는 스루가만이다. 사타도게라는 간판이 보인다. 우이의 대표 스팟이라 한다면 아까 방문한 유이공원과 사타도게라고 하는데 둘 다 오늘 가는 경로에 있어 운이 좋다. 사타도게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경치가 뛰어난 장소로 꼽힌다. 스루가만을 배경으로 후지산을 보는 것이 장관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서 후지산을 보지는 못하는 모양이다. 후지산이 없더라도 넓게 뻗어있는 바다는 충분히 장관이다. 17시 50분 오늘 저녁 식당을 발견했다. 만화에서 볼 법한 외관을 하고 있다. 이 가게의 이름은 구라사야와 이 지역에서 유명한 식당으로 사쿠라에비 전문점이라 한다. 우리말로 하면 맛집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님 한 명 없었다. 평일이어서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명성을 가졌는데 오히려 좋다. 가격대는 2-3천엔 선이다. 나는 사쿠라에비 솥밥과 튀김 세트를 주문했다. 가게는 바닷가가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기다리는 동안 뷰를 즐긴다. 식사가 나왔다. 구성은 이와 같다. 솥밥의 뚜껑을 열자마자 새우의 진한 향이 올라온다. 주걱으로 한 번 저을 때마다 그 향이 배가 된다. 새우튀김은 우리가 아는 큰 새우가 아닌 작은 새우를 튀긴 것이다. 향을 즐길 수는 없지만 씹을 때 은은한 새우 맛이 느껴진다. 막 맛있다 하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여운이 느껴지는 매력이 있는 맛이었다. 먹는 순간이 아니라 먹고 난 이후의 진가가 드러난 것일까? 맛있게 먹고 아직 해가 지지 않는 거리로 나간다. 옛날 나그네들도 이 지역에서 사쿠라에비 솥밥을 먹고 입안에 여운을 품으며 이 언덕을 걸었겠지. 언덕 끝에 유이역을 관통하는 철도 옆을 지난다. 이제 국도로 다시 진입해야 할 차례다. 철도를 건너고 국도로 간다. 사타도게에서 본 바다를 좀 더 가까이서 볼 것을 기대했다. 바다를 보며 즐겁게 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나의 이상은 좌절되었다. 거대한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런... 아마 이건 쓰나미를 대비하기 위해서겠지. 현실의 벽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하늘이 어두워질 때까지 이 거대한 벽은 이어졌다. 옆에 바다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한적한 방파제가 설치된 바다 옆길을 걷는다. 바다 소리를 빼면 고요하다. 너무도 고요하여 어제 산에서 느낀 비슷한 고요함이 느껴진다. 나야 좀 튼튼해서 망정이지. 여기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이 길 걸으며 사람 한 명 못 봤다. 카메라도 없어 보이고 조금 경계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20시. 끝은 느닷없이 다가왔다. 오른쪽에 샛길이 나 있었다. 이쪽에 들어서자 마을이 나왔다. 이제 시미즈인가? 시미즈의 시는 맑을 청자에 미즈는 물 숫자를 쓴다. 맑은 물. 후지산에서 내린 비와 눈이 지하 깊은 곳에 정화되어 낮은 고도인 이쪽 시미즈의 샘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전부터 이쪽의 물은 깨끗하기로 유명했다.
마을이 나오자 고요한 긴장감이 풀렸다. 구루를 계속 걷는다. 인도가 따로 잘나있지 않은 곳에서는 고가 도로의 아래 널찍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이동해 보기도 한다. 건물이 있는 지역을 지날 때 밤중 실내 연습장에서 풋살을 하는 청춘들이 눈에 밟혔다. 일본의 최고 인기 스포츠는 단연코 야구지만 이 지역에서는 야구보다는 축구다. 축구의 성지라고도 불린다. 시미즈는 이 지역에서 나온 프로축구단 또한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은 시미즈 S 펄스이다. 나는 이 구단명이 꽤나 낭만 있는 이름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S는 시즈오카, 시미즈, 사커를 의미하고 펄스는 고동, 박동이라는 뜻이다. 이 구단은 한 기업이 아닌 시미즈 내부에 많은 중소기업과 시민들이 출자를 하여 운영하고 있는 축구단이다. 말 그대로 S펄스는 시미즈 시민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을 보니 나도 심장이 뛰고 있는 게 느껴진다. 시미즈역을 지나 21시 30분 오늘 묵을 호텔 마이스테이스가 나왔다. 간만에 무난한 하루가 끝났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